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셨군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강의는 뭐냐면, 제가 최근 2년간 실강 학생들하고, 그리고, 인터넷 수강생들 중에서 게시판에 있는 올라온 글들을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초화학의 어려움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학원 관계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이 강좌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제 STP 화학이 저희 이제 기본 강좌 아닙니까? 그죠? SP 화학과 그 다음에 각각 직렬별로 환경 직렬, 그 다음에 식품위생 직렬 해가지고 다른 주요 과목들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STP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고충이 있었냐면,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STP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죠? 사실 나는 원소 기호도 잘 모르는데, 또는 STP 화학 중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런 강좌가 사실은 이제 부재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는 기초화학이 12강 분량에 해당하는 기초화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게 뭐냐면 36강짜리 기초화학을 드디어 오늘부터 촬영하고 그다음에 실강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맞습니까? 우리 그거 준비하러 오신 거 맞죠? 그죠? 그래서 36강이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아예 하나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무 부담 없이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오셔서 이 수업에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강좌가 시작됐고요. 교재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 강두수 화학 기초 완성 해가지고 요 교재가 이제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어떤 테마로 이제 준비되어 있냐면, 일단 교재 첫 페이지 앞에 표지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일단 공무원 화학의 레알 기초, 그죠? 레알 기초, 정말 진정한 기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보다 더 쉽고 재밌을 수는 없다. 제 강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로? 재밌기로, 그죠? 웃기기로 제 유명한데, 더 재밌고 더 쉽게 강좌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STP 화학은 일단은 공무원 고시 화학이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게시판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첫 번째 뭐냐면 범위가 어디입니까? 범위를 제가 딱 픽스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냐면,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화학 1, 그리고 화학 2, 이거는 이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화학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 대학에서 다 배워보셨겠지만 일반 화학 책이 어때요? 배구작이 딱 좋죠?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화학 1, 2와 연계되어 있는 좀 심화 과정이 일반 화학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거는 어디가 명백하게 알려주냐면 기출문제가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STP 화학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공무원 고시양을 고시화학량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는 리드를 적용해가지고 점점 시험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리드를 적용해서 조금씩 분량을 좀 늘려나갑니다.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초화학은 STP 화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분명히 해드릴 것이다 라는 걸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요즘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 6월달 4월달에 이제 경쟁률을 보면 보통 150대 1, 200대 1은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점을 맞지 않고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화학에 만점으로 가는 초석이 되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이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우리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표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차례는 일단은
그 12강짜리 기초화학에는 좀 안 싫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만 발췌해서 싫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선생님 기초화학에서 안 배운 걸 STP화학에서 갑자기 배우니까 좀 어려웠어요. 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각 단원별로 다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을 요번 그 기초 완성에는 36강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과학이라는 과목, 특히 화학이라는 과목은요, 이 자연현상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인지하고 있어도 문제에 적용하기가 힘든데,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면 문제 적용은 이미 물 건너간 거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거의 퍼펙트하게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화학은 암기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암기 과목이라는 부담은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반복학습을 통해가지고 좀 그 머릿속에 숙지를 하는 거지, 암기는 그 단시간에 걸쳐가지고 머릿속에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고, 숙지는 뭐냐면 계속 반복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화 적용시킬 수 있도록 자기 그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과정. 이렇게 좀 제가 다르게 좀 규정을 내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반복학습을 좀 강조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도 똑같은 용어인데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복습은 꼭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원 선생님이 좀 말이 좀 길으셔가지고, 그죠? 자, 일단 제가 교재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나눠드렸냐면 프린트 유인물 한 장씩을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은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경험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빈칸 처리를 해놨거든요. 우리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분명히 인터넷 강의 그 탑재가 될 테니까 그거 출력해가지고 이거 준비하시고 이제 인강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프린트 준비됐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화학원 그 보충 프린트 해가지고 주기율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빈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제가 칠판에다가 모식적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지금 여기 위에는 숫자가 쭉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위에 이제 1부터 얼마까지 써 있어요? 18, 18까지 쓰여져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프린트 맨 왼쪽에 보면 족이라고 쓰여져 있죠. 족에다 딱 동그라미 칩니다. 족. 족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가 그룹, 즉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족이라는 건 같은 족이라는 이야기는 가족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얘기하면 말 되게 천천히 할 거거든요. SP는요 말이 좀 빨라. 2배속 정도. 근데 이 기초화학은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할 거예요. 받아 쓰시라고. 아시겠죠? 쓰시고 그 다음에 원소기호 나오면 이름을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SR이 나왔어요. SR. 여러분 SR이 뭡니까? 아시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18명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빨리 셌죠? 그죠? 근데 말 못하는 학생들은 그 옆에다 써놔야 돼. 스트론튬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나중에 쓰는 게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데 질문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창피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 다 적으세요, 여러분. 족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룹 패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즉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다 적어놓으세요. 화학적 성질 동일. 되셨죠? 자, 그리고 요 세로에는 우리 맨 왼쪽에는 1부터 얼마까지 쓰여져 있습니까? 7까지 쓰여져 있죠, 그죠? 거기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주기 딱 동그라미 치시고 뭐냐면 얘는 껍질수예요. 껍질수. 물론 주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리즈 그래가지고 1주기, 2주기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성질이 변한다라는 이런 그 규칙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주기인데 이 1부터 7까지의 액면가는 바로 뭐예요? 껍질수예요. 1이다 그러면 껍질이 몇 개 있다? 1개 있다. 그러면 3이다 그러면 껍질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껍질은 뭐 피부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 껍질은 뭐예요, 여러분? 전자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껍질이요? 전자껍질. 전자껍질. 이제 전자껍질도 그려 나갈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물론 공무원 시험에는 전자껍질을 그리라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뭐 주관식 문제가 없듯이 껍질 그리라는 문제는 없는데, 근데 껍질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차근차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기에 대한 용어, 이 용어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리고 여기 3 해가지고 쭉 여기는 얼마 나오죠? 요 움푹 솟아 있는데 13이 나오고요. 그리고 14, 15, 16, 17, 그리고 여기 18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요 움푹 들어가 있는 데 말고 솟아 있는 데부터 제가 원소를 한번 정리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시겠죠? 아무리 기초가 없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죠? 원자번호 1번 누구죠? 아유, 그렇죠. 이 목소리가 제일 컸네요. 수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수소입니다. 수소. 맞습니까? 수소. 원자번호 1번이고 그리고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가 바로 수소예요. 수소.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래는 보통 어떻게 외웠냐면 수소 다음에 헬륨 이렇게 원자번호 순서로 많이 외웠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훨씬 더 유용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세로줄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유용하고 시험 문제에 적용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밑으로 외우는 훈련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수소 밑에는 자, 당연히 처음에 생각 안 나죠. 그죠? 생각 안 나니까 생각 안 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원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되니까. 자, 원자번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수소 밑에 있는 원소는 원자번호가 3번이야. 3번이면 벌써 뭐가 떠오릅니까? 누구죠? 그렇죠. 리튬이에요. 리튬. 리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전지 생각나죠? 리튬 이온 전지, 그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계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게 리튬 이온 전지예요. 요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무슨 원소냐면 금속 원소입니다. 무슨 원소요? 금속 원소. 자, 그 다음에 리튬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굉장히 잘 아는 놈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뭐 얘 빼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요? 한번 역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 우리는 맨날 어떻게 외웠냐면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이 무슨 색이야? 이러면 노란색. 이렇게 외웠는데 반대로 오늘은 한번 해봤어요.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놈이 바로 누구다? 나트륨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죠? 100도죠, 100도. 그죠?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화학을 떠나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막 끓고 있는 물 100도인가? 뭐 이 정도 생각이 나겠죠. 그죠? 이 정도로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데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물질을 끓는 점을 재봤더니 100도래. 그럼 걔는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 아시겠죠? 이렇게 끓는 점이라든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게 뭐였죠? 불꽃 반응색이었죠. 그죠? 이거는 물질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 녀석만 알면 걔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아시겠죠? 끓는 점이 78도는 뭐예요? 모르죠, 그죠? 이게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떤 학생은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탄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 학생과 우리 대답 못한 학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물이 100도가 끓는 점이라는 건 딱히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알고 있죠. 그걸 왜 알고 있으면서 78도가 에탄올이 끓는 점이라는 건 잘 모를까요? 노출빈도예요, 노출빈도. 아, 물에 끓는 점은 내가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고 에탄올 78도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그 현상은 똑같은 하나의 그 사실인데 나한테 다가오는 이 느낌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노출 빈도를 많이 하고 많이 복습하고 할수록 빨리 자기한테 자기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끔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도 하시냐면 선생님 에탄올 끓는 점 78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알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시험은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긴박한 프레임이에요. 세상에 세계 어딜 봐도 이런 문제는 없어요. 아니, 무슨 시험이 무슨, 번개불에 콩 가먹는 것도 아니고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때요? 우리,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런 국가고시 같은 데서도 시간이 초과되면요. 감독관에서 시간을 좀 더 줘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 능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아주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정행위죠? 부정행위고 바로 2년간 자격시험 박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프레임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지 마세요. 그냥 나와 있는 건 다 한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계속 안 하고 버티고 그 다음에 또 미루고 이러다 보면 계속 얘기가 다른 얘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리고 있는 그런 양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를 믿으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습할 양이 굉장히